네, 다음으로는 노원구예요. 노원구는 참고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좀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 이 공릉동 3익 4단지 아파트가 있었고요. 매물 평균이 5억 7천에서는 높게는 6억 3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별로 이것도 동별로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공릉역, 강운대역 이렇게 좀 위치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제가 앞서도 GTX-C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이 공릉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공릉동이 좀 저평가된 지역 중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도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공릉역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그렇게 또 멀지는 않아서 네, 나름대로 역세권에 해당이 된다고 좀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여기가 바로 뒤에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모두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을 뿐더러 공원 이용이 용이하고, 그리고 중랑천도 굉장히 가깝죠. 바로 옆에가 또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어서 나름대로 생활 환경에 대한 인프라가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어요. 더불어서 이 월계동 바로 옆이잖아요. 이 월계동 쪽에 있는 광운대역, 여기가 이제 미미삼이죠. 미미삼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복합 환승센터에 대한 어떠한 복합 문화 시설이 충분히 이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생활 환경에 대한 인프라로 인해서, 그리고 여기가 또 강북에 한동안 또 대장 단지로 좀 구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기가 여기에 좀 퍼져나올 수 있고요. 공릉동이 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게 좀 가격 레인지가 낮은 거는 다 이유가 있죠. 사실은 지역에 대한 좀 낙후도가 있고, 그리고 아파트들이 대체적으로 좀 단지들이 다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런 점에서 가격에 대한 요소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향후에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수원이라든지 부산, 부천에 있는 중동, 신도시 쪽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현재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향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기가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쌍문동 3익 세라믹 아파트가 있었고요. 현재 6억 이하로 해서 매물이 평균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종로와 가까운 지역이에요. 여기는 나름대로 도봉구가 또 끝사이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강북쪽의 끝사이트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종로 쪽과는 좀 가깝지만 다른 지역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참고로 이 창동역과 쌍문역을 제가 써놨는데, 창동역이나 쌍문역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어요. 실제로는 3익 세라믹 아파트가. 근데 뒤에 지도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소 거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보시면 이게 가려져 있지만 주거단지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이 쌍문동에서도. 그래서 주거 환경에 대한 인프라가 나름대로 또 괜찮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가깝죠. 지금 보시면. 근데 이 3익 세라믹 아파트가 이 주거의 밀집 지역 중에서도 창동역과는 가장 가까운 그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 창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이슈가 있어요. 참고로 최근에 서울의 용적률 완화로 인해서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개발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가격이 상향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용적률 상향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상권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됩니다. 인근으로 해서. 그러면 이 3익 세라믹 아파트가 이 주거지역 밀집에 대한 인프라도 누리면서, 더불어서 창동역 쪽에 있는 개발로 인한 상권 인프라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박스, 이게 창동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롯데 하이마트 쌍문점도 있고, 이 나름대로 또 상권에 대한 인프라를 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기가 아파트가 좀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년 차이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찾아봤을 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이 유원 하나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참고로 작년에 이 유원 하나 아파트 인근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책할 때에도 이 유원 하나 아파트를 가끔 갔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좀 포지션이 낮은 이유가 좀 당연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본 거니까 나름대로 좀 선입견
선입견이 있었을 수는 있어요. 뒤에 바로 넘어가서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요원 하나 아파트 바로 뒤에 이제 인왕산이 끼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가 이제 내부 순환 고속도로인데 이 순환 고속도로의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단지가 좀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한데 이 꼬불꼬불한 길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옆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데 길까지 꼬불꼬불하다 보니 아파트가 외집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런 점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소가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앞에 이제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서 앞에서는 홍제천을 누릴 수 있고 뒤에서는 이제 산지 인왕산을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생각보다 굉장히 또 가깝습니다. 그런 점도 좀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뭐 골목식당에서 그 나왔던 포방터 시장 바로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왕산 바로 뒤에는 뭐가 있죠? 경복궁이 있습니다. 광화문까지 실제로 이게 걸어서도 저도 예전에 걸어 다녔는데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돼요. 요원 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도보로 걸어가면 충분히 운동용 걸어가면 경복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CBD 종로 쪽하고는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앞서 보시면 이 종로, 강남, 여의도 그리고 DMC까지 모두 1시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종로까지는 20분 안에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 종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성북구로 가면 성북구에서는 이 정릉대우 아파트가 6억 원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연식도 좀 나름대로는 중후하고 그리고 세대수도 나름대로 준수하죠. 이 정릉동은 특징이 정릉동에 이제 거주를 하면 보통 다른 데로 이사를 좀 잘 안 가세요.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지만 여기가 이제 실거주 환경이 좀 많이 좋아요. 인프라가 나름대로는 좀 많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긴 받는데 북한산이 참고로 바로 뒤에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북한산은 바로 뒤에서 좀 요지에 있는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으면서 프라이빗한 나름대로의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종로와 생각보다 이제 좀 가깝고요. 그리고 기름과 미아 유타운 인근에 있어요. 물론 뭐 도보로 걸어가기엔 약간은 조금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차량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타운 개선시에 충분히 인프라를 공유를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지도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 정릉골 재개발 구역 여기가 바로 옆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 신축군이 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이 국민대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강북 횡단선에 대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좀 교통에 대한 부분도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기름 유타운이거든요. 기름 유타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백화점들이 2개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백화점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에 있는 이 신월동 신안파크 이 아파트는 연식이 꽤 됐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이 아파트는 매물 평균이 한 5억 원 수준으로 좀 맞춰져 있어요. 주변에 지하철역이 우선 없습니다. 경인 고속도로는 바로 앞에 있는데 지하철역이 없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좀 편리한 지역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한 지역에 속하기는 해요. 지도로 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면요. 신안파크가 이제 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이 노선 여기가 이제 목동선이죠. 목동선에 대해서 예정은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좀 개발에 대한 이슈는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현재 이제 지하철 정거장이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로 밑에 신정 뉴타운이 있어요. 신정 뉴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안파크하고 여기는 거리가 먼데 왜 연관성을 짓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신정 뉴타운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을 때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도보로도 충분히 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서서울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자연공원들이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는 조용한 거주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서 서부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도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이제 신내동 신내 6단지 C형 아파트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좀 조사하면서 신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 서울에서도 나름대로는 가장 저평가된 지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물 평균이 6억에서 6억 3천 수준이고, 이 봉화산역은 나름대로 초역세권입니다. 제가 이 신내동에 대해서 과거에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진 않았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중랑구가 강북에, 그러니까 서울은 강북에서 동북쪽에서는 가장 끝에 있어요. 특히나 이 신내동이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라서 위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멀게 느껴져요, 위치가. 그래서 주요 업무에 대한 부분의 노선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신내동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겠지, 아니면 좀 주요한 업무지구로 가는 데 있어서는 좀 불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도어 투 도어로 거리를 조사를 하니까 대체적으로 다 1시간 이내로 도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거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개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SH 그리고 R&D 연구시설 조성 예정이죠. 그리고 신내역이 지금 마지막 6호선은 마지막 정차역인데 여기에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첨단 산업시설을 조성 예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초품화에다가 홈플러스도 굉장히 가깝죠. 종합병원도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체육센터랑 뭐 구립정보도서관 다 인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거 인프라가 양호한데, 그리고 주요 업무 시설들과도 거리가 1시간 이내인데, 심지어 서울 내인데 개발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지역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도로 좀 바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현재 제가 여기 지금 있는 아파트가 여기 있죠. 이 인근에 이제 좀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다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카페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내역이 여기 있는데 이제 경춘선이 있고 6호선이 있어요. 6호선은 참고로 이제 최근에 그 신내역이 연장이 됐고요. 6호선은 좀 급행 이슈화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여기가 진짜 급행으로 노선이 형성될 수 있을지 이거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봉화산이란 좀 자연 환경을 끼고 이렇게 동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바로 밑에 가려져 있지만 망우역이 있죠. 여기에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동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좀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으면서, 물론 여기도 홈플러스가 있어요. 참고로 망우역 쪽에 있는 좀 인프라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속하고요. 구청도 바로 앞에 있죠, 지금 보시면. 근데 여기에 노선이 좀 보여요. 여기가 면목선이라고 하는데요, 면목선에 대한 개발 또 이슈도 있어요. 지하철에 대해서 경전철이. 근데 제가 면목선에서는 망우역까지밖에 안 봤는데 요 위에 중랑구청역도 있고 능산역도 있어요. 심지어 신내역 쪽으로도 가죠. 그래서 지하철에 대한 좀 개발 이슈도 있는데, 여기에 SH가 또 이전을 합니다. 바로 앞에 R&D 시설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가 가려져 있지만 차량 기지가 있는데 여기 이전을 한대요. 그리고 첨단 산업 시설이 들어오죠. 흔히 좀 생각을 해서 최근에 형성된 이 마곡지구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마곡지구는 신도시로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R&D 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R&D 센터가 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이건 좀 준신축 아파트죠. 신축 아파트고, 여기에 이제 구축 아파트 벨트들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또 다 신도시예요. 신내에 있는 양원지구도 있고 신내도 있죠.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주 근접에 대해서 새로운 어떠한 이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가격에 대한 잠재 포텐이 많은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한번 좀 눈여겨서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딱 여기까지만 마칠게요. 더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카페, 리치고 카페로 들어가셔서 1편, 2편, 3편을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